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6월 21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금 보도가 됐어요. 이거 뭐 몇 시간 안 되는 보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러시아가 핵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반대하던 그런 이슈였거든요. 유럽 쪽 지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토 동맹의 원칙에 따라서 유럽에 있는 미국 포함이죠. 나토 동맹국 전원하고 전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원했지만 미국을 미시해서 프랑스, 독일 등이 다 반대했던 거죠. 그럼 다 반대하는 거죠. 주도국들인데. 자, 그런 상황이 반전을 맞이했다.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러시아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지금 상황에서? 그건 아니죠.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했다. 그래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오케이 하고 그 반대로 또 러시아가 가져가는 부분이 또 있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환이에요, 이게. 자, 우리 북미 종전선언이 한반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전과 상관해서 계속 어긋났지요. 21년 말에 될 뻔했지만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안 됐죠. 작년 가을에도 한번 될 뻔했지만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던 바이든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노드스트림 폭파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다시 물 건너갔죠. 그리고 이번째예요. 장소는 작년 가을과 같이 몽골이 크게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몽골이 바빠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똑같은 이제 단위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해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보면은 최근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보면은 1, 2, 3일 사이에 여기 보면은 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어요. 이게 예외적인 거죠. 고위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도 장관끼리 자리를 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그래서 큰 전환이다. 제가 봐서는 미국 쪽의 요청, 그러니까 의지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지고 처음에는 이제 외교장관 만나고 캉인가 제 이름 정확히 얘기 못하겠는데 그 다음은 왕毅을 만났죠. 그러니까 공산당 외교부장이죠. 외교 담당 정치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까지는 이제 부장이었는데 장관이었는데 지금 사실 최고봉이 됐죠. 왕毅을 만나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급이 맞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시진핑하고 35분이나 대화를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CNBC 기사는 바이든이 아주 잘했다. 엄청나게 잘했다. 뭘 잘했다는 거냐. 사실 결론 내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화적인 국면으로 들어갔음을 그냥 바깥에 이게 보이는 선전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반색을 했다는 것은 시진핑을 만나서 사진 하나 찍은 거 자체가 큰 성공이다. 이렇게 본다는 시각이 뒤에 깔려 있어요. 그것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이것이 이번 이제 바이든이 죄송합니다. 블링컨이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만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좀 단순한 기사예요. 우리 매일경제 이렇게 특파원들이 적은 기사인데 제목 보시죠. 원수처럼 싸웠지만 이젠 그만 6년 만에 미국서 양국회담 기대. 이런 기대 심리를 부풀리는 것이 이 블링컨의 성과고 바이든이 칭찬하는 바예요. 즉 이것은 뭐냐, 미국이 이때까지는 강대강 국면이잖아요.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이 현재 패권 전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도는 이래요. 중국은 옛날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했었어요. 단지 강해졌을 뿐이에요. 계속 키워가지고 미국이 부담스러워진 것이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내 시스템 안으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게 유일하게 반기를 들었다면 반기를 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서 계속 실력을 키워오고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근데 그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패권 경쟁이라고 미국이 정의를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건데 미국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처럼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시간은 중국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괜찮다 그냥 도리를 지켜라. 네 할 바를 하고 난 내 할 바를 하겠다. 근데 이것이 미국한테 엄청나게 공격적인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긴다는 의미가 밑에 깔려 있거든요. 예, 자극적이긴 해요, 미국한테는.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공세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래 보면은 미국 쪽에 이제 좀 전에 CNBC 기사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한 의견 괜찮았습니다, 그 기사가. 한 의견은 이래요. 미국과 중국은 사실 전쟁만 빼고는 다 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말이 아주 적절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한 번의 만남, 어젠다도 없고 결론도 없는 이런 한 번의 만남으로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핵심인 거죠. 즉 미국이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패권 경쟁은 더 세게 할 것이고 새로운 각을 잡았다 이제. 이제 미국이 공포에서 벗어나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즉 박빙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점했다. 예. 그리고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태도를 바꾸어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 하나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선택을 했다고 보고, 얘들이 왜 온다 그러지? 아마 중국은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양상의 변화를 위한 면밀한 고려의 바탕이 있다. 예전에 그 CIA 국장 제가 발언 몇 번 소개시켜드렸죠. 꼼꼼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중국은. 약점이 있다. 미국은 그걸 알고 있다. 그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지금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크게 상관이 있고, 당연히 러시아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저 우크라이나전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이것이 그 이정표를 찍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중국과 싸울 거야. 이런 이야기죠. 둘이 친해지겠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이때까지는 격한 분쟁, 미국이 공세를 취하는 격한 분쟁이었죠. 그 다음날 바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평화적 포위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낱말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큰 국면 전환이냐?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시도를 하는 것처럼 미중이 화해를 하나 이제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만나면서 그래서 이 긴장 국면이 해소가 되나? 그런 기대는 아니다. 바로 증명이 됩니다. 자, 이 블링컨이 중국을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바로 유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오늘 난 기사예요. 이것도 지금 쿠바에 중국이 도와줘서 뭐 군사 시설을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걸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지금 있어요. 어떤 군사 시설인지도 모르죠. 군사 시설에 뭐 벙커 하나 짓고 뭐 비행기 경납고 짓고 이런 게 뭐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지를 만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자, 그래서 이걸 쟁점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중국 와서 시진핑하고 악수를 하고 가서 지금 블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원한다면 문제를 이슈로 크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시진핑 갖고 웃고 인사하고 영국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미국과 중국과의 흐름에서 내가 항상 선공을 취하는 선수를 둘 수 있는 입장에 있겠다. 그리고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전해져죠. 이런 게 있고 내일부터 인도 모디 총리가 바이든을 방문해요. 이 사진은 이제 예전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은 의제로서 지금 일본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이 방산의 공동생산. 항상 많이 원하는 거죠. 인도가 역량은 조금 아직 안 되는데도 그다음 AI 반도체 이런 거 다 인도를 더 나은 국가로 만드는데 인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에요. 즉 인도한테 되게 선물을 많이 주는 거죠. 거기다가 무인기, 이는 공격형 무인기인 것 같아요. 그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인도와 중국은 긴장 관계에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가. 악수하고 돌아가서 이게 계속 터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뭐 양국이 화해를 하겠다는 아까 매일경제 신문 기사가 바른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의 문제의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21일이에요. 오늘 났네요. 르몽드지의 기사를 바탕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기사를 냈는데
이때까지 한번 보세요. 워딩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잘 옮겨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미국,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거든. 반대해왔죠. 프랑스가 총대를 메고 우리끼리 회의를 해봤더니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실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전 발발부터 원했던 거잖아요. 나토 가입시켜달라고. 그때는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끝날 때도 다 되니까 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이것을 왜 마크롱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이것도 사실은 좀 흥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G7 히로시마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몽골에 들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준 것도 마크롱이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유럽을 대표하는 토박이 주도 국가가 프랑스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하고 결이 좀 다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평가하는 이런 나라가 프랑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독일은 못 믿겠다는 정서가 많이 깔려 있어요. 보니까 뭐 영국은 사실은 EU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힘이 대륙 국가들보다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마크롱의 프랑스가 그런 입지에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마크롱이 이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전환된 달라진 의견을 보였다는 것은 미국과 독일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죠. 옛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핵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푸틴이. 예. 그럼 그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절대 아니죠. 예. 자, 이거는 우크라이나전이 끝났다, 이제는. 예전 CIA 국장 제가 발음 몇 번 소개 드렸습니다만은 2월 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6개월 안에 결판 내야 된다고. 예. 6개월 다 돼가잖아요. 지금 8월 달이니까. 네. 그래서 협상이 완료됐다. 예. 협상이 완료됐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나토 가입을 해준다. 대신 우크라이나의 지금 그쪽 영역, 러시아가 점유한 영역은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크죠. 원래 내전이 있던 지역이고 친러시아 지역이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달라진 세상 환경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토하고 적대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러시아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판단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죠, 한반도에. 왜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2번이나 북미 종전협상이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있죠.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자, 히로시마에서 G7 회의를 했죠. 이때가 기점이었어요. 이때 모든 게 거의 결정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야기를 마크롱한테 전했고, 마크롱이 몽골한테 전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21일 날 끝났으니까 지금 6월 21일이거든요. 5월 20일 날 끝났으니까 한 달 동안 가서 교통정리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는 미국과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각국들도 공유가 됐다. 그래서 방향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다. 공식적으로 움직인다. CIA 국장이 말한 6개월에 딱 부합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돌아가는 길에 22일 날 예정에 없이 만났죠. 후렐수호 대통령을. 놀랬을 거예요. 근데 후렐수호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한다 그래도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안 되면 어떡하냐. 나는 중국과 러시아에 끼어있는 나라다. 인구 330만에 유목국가다 아직은. 그래서 큰 결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작년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간 거고,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하는 건데 그냥 당일치기 한다절 1박 2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공식 행사가 없었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급하게 방문한 것이고, 그런 이유는 그 마크롱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엊그제 있었던 이 기준으로 히로시마 G7 회의에서 큰 결정이 통보받았다. 누가? 바이든이 그 이야기 해줬겠죠. 자, 프랑스는 또 어떤 인연이 있느냐. 2022년 1월 5일 기사죠. 이때는 언제냐면은 2021년 말에 될 뻔했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래서 그때 북미 간에 합의문이 다 됐다.
그것을 한국이 가운데서 남한이 중재를 하고 있다. 예, 빨리 하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전 위기를 가지고 이제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배팅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물 건너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달이나 한 달여, 한 두 달여간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예,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불쾌하다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북미 종전선언이 거의 무르익었었구나. 트럼프 때 한 두세 번 하던 게 바이든으로 오면서 이어지면서 될 뻔했구나. 예. 그런데 그런 이유로 안 됐구나. 그걸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노출이 됐어요. 서로 얹지 않으니까. 우리가 얹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때 프랑스도 우리 입장을 지지를 해줬었어요. 그 노력의 일환이에요. 그때가 연초인데 프랑스 상원이 휴가인데도 이렇게 휴일인데도 모여서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문건을 내요. 예. 성명서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내용이 뭐냐. 정부는 한국전쟁 당사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해 전쟁 상태를 공식 종식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라. 자, 그리고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프랑스는 되게 중요해요. 예. 자, 미국의 압력이 줄어들어야 되고 유럽에서 러시아가 손을 잡아서 유럽을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방이랑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랑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 연결이 되려면 뭡니까? 저쪽 꼭지 끝이 수도 꼭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 수도 꼭지가 열려 있어야지 이 수도관이 물이 흐르지. 수도관 아무리 길게 끝까지 다 닦아 놓더라도 그쪽에 수도 꼭지 틀지 않으면 물이 못 지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한두 달 이후에도 우리나라 고위직들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전황을 프랑스에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됐었어요. 제가 그게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역할을 지금 마크롱이 한 번 더 하고 있다. 예, 1년 한 반 지났는데 이번에 어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크롱이 왔다 가니까 북미 교황이 8월 30일,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몽골 간다고 발표를 하죠. 예. 이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초에 언급이 처음 있었어요. 몽골 측에서 죄송합니다. 교황청 측에서 교황의 입에서 그때 이미 미국 쪽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CIA 국장이 언급했던 거하고 같은 시점이에요. 즉 미국의 주 관심사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예. 그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려보면은 블링컨이 베이징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악수하는 거. 그게 이 긴장을 풀겠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긴장을 다른 방향으로 더 거세게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몽골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돼 있는데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소국이죠. 가운데 끼어 있는 상황인데 단지 미국의 말만을 믿고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되는 행동을 취할 수 있겠느냐? 예? 저는 절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 즉 여기서는 당연히 러시아겠죠. 합의가 있어야 된다. 러시아가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흔적을 제가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흔적이 같은 날 보이네요. 그 먼저 찾기는 흔적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흔적은 오늘 나온 것이고 어제 그제 유사한 신호가 하나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공유하기는 좀 이런 것 같아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마크롱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빨이 딱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18일 날 나온 기사니까 2, 3일 됐죠. 예, 왼쪽에 인물이 누군가 하는 제 이름은 안 적었습니다. 몽골 국회의장이에요. 이게 제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국회의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오른쪽은 러시아 국회의장인 것 같아요. 몽골 국회의장이 러시아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요. 4일간. 예, 이겁니다. 예. 이게 지금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이 가능성이 그리고 교황이 방문을 해서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고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지금 두 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잖아요. 대리전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해를 끼친다면, 그리고 두 나라가 대리전쟁 중이라면 이걸 절대 오케이 할 리가 없죠.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죠. 예. 그런데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마크롱의 발언을 보고 이것이 그 사인이구나. 예.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확신을 주는 것이구나. 몽골은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봐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기사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것은 러시아에서 난 기사예요. 러시아 국회에서 난 기사예요. 즉 그 사람이 그새 갔어요. 지금 가가지고 방문 중이고 뭐 협정서도 하나 맺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양국 간에 뭘 했는지를 보면은 양국 의회 간의 공동위원회 이런 걸 만든다. 우리도 보면은 뭐 한국 미국 간의 의원들 간에 뭐 그런 게 있죠. 또 일본하고 또 한일 의원 동맹 연맹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을 하자라고 조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사인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 그 밑에 제가 흰색으로 적은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양국 대통령의 합의를 후속 조치로 따라하는 거다. 이게가 그냥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만약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적대 관계가 있고 몽골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적대 관계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쪽 편에 같이 선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은 몽골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의 우호적인 합의의 후속 조치를 지금 이 시점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다시 마크롱의 발언의 의미는 우크라이나전의 종전을 의미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끝냈다. 예. 그리고 그 재출발이 몽골에서 시작된다. 예.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 국회의장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러시아 국회의장을 올 가을에 위원회 첫 미팅을 울란바토르에서 하자. 가을에 울란바토르로 와라. 이런 또 애매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또 하기도 했네요. 예. 자, 보면은 당시 21년 첫 문재인 정부 말기, 아까 이제 프랑스 상원이 우리 그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프랑스 행정부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 같은 시기에 우리의 언론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 중앙일보죠. 2021년 11월이죠. 이때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낌새가 있었던 거죠. 트럼프도 아베가 막았는데 일본의 반대에 더 멀어지는 종전선언. 예, 우리나라 언론이 아닌 것 같죠? 예. 자, 이런 언론의 핵심 세력들, 현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세력들이죠. 여기는 북미 종전선언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한다. 그리고 아베랑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예. 이것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걸 보여줘요, 거꾸로. 그때도 많이 무르익었었구나. 언론에 노출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일본과 한 배를 타고 반대했다. 트럼프도 아베가 막았는데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베는 아주 힘든 존재였다. 우리한테도 그렇고. 한반도의 남북 소통에 있어서. 그리고 태세 전환을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아베는 갈수록 큰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베의 그 암살 사건 이후로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도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종전선언 시기상조, 일본 사실상 반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정치논평 24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던 겁니다. 예. 자, 아베가 없으니까 일단 큰 알트니가 하나 빠진 거예요. 남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만큼 강하게 반대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예전보다 좀 약해졌거든요, 많이. 그런데 일본이 그 약해진 미국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여러 가지로 험한 일도 많이 해주고 본인들이 희생해가면서 미국을 위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패전국의 멍해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베 때도 보면은 중국하고 접촉, 그리고 러시아와의 접촉 기회만 되면 크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베가 미국하고 틀어지면, 특히 한반도 문제 같은 것으로 틀어지면 새로운 강자들한테 가서 붙어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것이 깔린다고 봐야 돼요. 네. 어쨌거나 그런 아베가 사라진 지금 일본은 반대 명분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명분이 아니라 반대할 힘이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취합했던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몽골에서 익었었죠. 21년 말에 됐을 때는, 그때는 아마 몽골이 아니고 판문점이나 이런 게 고려됐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때도 몽골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도. 왜냐면 몽골이 이런 한반도 상황을 자기들 나라의 미래 운명과 연계를 한지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드린 바가 있거든요. 몽골이 작년에 바빴어요. 9월 8일 몽골 총리의 왼쪽이 푸틴하고 만났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서 만난 것 같은데, 이게 원유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겠다,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1년 뒤인 지금은 러시아의 국회의장이 몽골의 국회의장을 불러다가 잘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안심해라. 합의돼 있다. 우리 눈치 그렇게 안 봐도 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전날에는 러시아 철도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선물을 담뿍담뿍 주고 있죠. 이것이 몽골이 기대하는 그들의 미래상이에요. 이래서 나중에 내몽골도 땡겨 오려고 그러겠죠. 과거의 영광에 대한 향수가 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그게 한반도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중간 기착지로서. 자, 그때 이제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지금 봐도 놀랍더라고요. 몸값이 급상승하는 몽골이다. 이게 왼쪽 사진 속에 있는 왼쪽 인물이 누구냐면 몽골의 국방장관이에요. 죄송합니다. 인도 국방장관이에요. 지금도 국방장관이에요. 여기 보면 8월 2일 동아태 차관보, 8월 8일 중국 왕이, 8월 9일 유엔 사무총장, 8월 24일 미 동아태 차관보 한 번 더. 이것은 먼저 왔다가 한국을 다시 와서 그때 뭐가 있었느냐, 펠로시 만남 거부하고 버티다가 항복선언하고 담대한 구상 발표했을 때예요. 그때 임박했었어요. 그래서 외교부 통일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실행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 선언만 하더라도 북한 인프라 지원해 주겠다는 거. 그래서 그때 이미 몽골에서 거의 된 거예요. 동아태 차관보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교통정리 한번 하고 다시 가면서 다시 몽골 또 들러요. 자, 그래서 그때 바이든은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평화 모드로 전환하느냐. 그래서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이제 코너로 몰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전을 키워서 일단 그 당시 11월에 닥친 중간 선거에서 버텨내느냐. 트럼프를 밀어내야 되는 거니까 당시에. 그 두 양당 간의 선택을 똑같이 놓고 보다가 결국은 노드스트림 폭파건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물 건너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실무지들은 다 한다고 봤을 거예요, 당시에. 8월 28일 한국 박진, 저게 7년 만에 우리 한국 외교부 장관 방문한 걸 거예요. 9월 6일 사전수에 인도 국방장관, 그 다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러시아와의 만남들.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핵심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이 사안들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 현재는 이런 유사한 미팅들 더하기 교황이라는 진동 하나 더 나간 게 있었죠. 그것은 21년도에 남한 정부가 교황청 방문해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봐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 이제 남한에서는 담대한 구상 후속 조치를 한다. 9월 9일 날 MBC 보도인데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 남북회담 제안, 여기 보면 상당히 열린 마음이 보여요, 당시에는. 그 다음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자,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조만간 다시 한번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물론 미래 일은 가봐야 알고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그래요. 예전보다 진도가 훨씬 많이 나갔으니까 이것을 다시 요구받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자, 뭐 두서없이 쭉 일어났던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덧붙였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안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들의 조합이 어떤 결과를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뭐 연기되거나 파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지금 하나 사실 의미 있게 기다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북한이 지금 노동당인가요? 그 전체 회의를 하고 있죠. 원래 날짜보다 하루 이틀 기다려서 즉 몽골에서의 울란바토르 대화를 끝나는 것을 기다렸던 것으로 봐지거든요. 예, 그 회의를 지난 금요일 날 시작했어요.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해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에요. 군사적으로, 외교 전략적으로. 예, 거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진전, 마크롱의 이야기,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